보안, 지금 당장 저 사람 끌어내. 아니, 잠깐만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감히 누구라고 큰 소리를 치는 거지? 여기서 VIP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저도 고객임리 계약서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특별히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요. 헛소리 말고 이 자리에서 나가라니까. 지금 시끄럽다고. 잠시 주변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대기실 한가운데에서 벌어진 이 소란에 대형 유리창 너머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서서 힐끔힐끔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쪽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웅성거리며 시선을 교차시켰다. 어느새 매장 전체가 싸늘해졌다. 짙은 여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면서도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저기 이거 지금 다들 보고 계시죠? 한 손님이 다른 이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말도 안 돼요. 그냥 자동차 렌트하러 온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저렇게 몰아붙이는 거지? 또 다른 손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혹시 녹화 중이세요? 지나가던 젊은 대학생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드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도 증거가 있어야 해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매장 매니저라는 사람, 딱 봐도 지위가 높아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성이 직원들과 함께 서 있었다. 뒷짐을 지고 고개를 약간 치켜들며 주위를 둘러보는 모습은 권위를 과시하는 듯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출입문을 가리키면서 연신 보안 요원에게 지시를 내렸다. 어서 끌어내.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우리 VIP 고객들 다 불편하게 하고 있잖아. 실례지만 매니저님, 그냥 잠시 말씀 기회를 드리면 어떨까요? 손님께서 한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규정 어기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 우리가 별거 아닌 손님까지 일일이 다 챙길 시간 없어. 시간은 금이야. 빨리 처리하라고. 매니저님, 거긴 이제 폐점 임박한 것도 아니고 손님이 줄 서서 기다린 것도 보이는데요. 여긴 엄연히 프리미엄급의 렌트카 브랜드 클래스 투어야. 보통 사람보다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VIP 위주로 처리하는 게 당연하지. 그게 우리 브랜드 가치라고. 너 아직 인턴이지? 불필요한 말 하지 말고 지시대로 움직여. 잠깐, 저기요. 그때 문 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이 사람 그냥 내쫓을 사람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 같아요. 손흥민? 응, 맞아. 나도 축구 광팬인데 TV에서 여러 번 봤거든. 와, 진짜 벤 레닌가? 한국 축구의 자랑이잖아.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차 커지자 매니저는 한껏 인상을 쓰며 코웃음을 쳤다. 손흥민이면 어쩔 건데 여긴 축구 스타라고 해서 우대해 주는 곳이 아니야. VIP면 누구나, 아니 VIP가 아니면 그냥 지위가 없는 거라고. 그가 유명인이라고 이곳에서 특별 취급받을 거라 생각하지 마. 정작 본인은 소개도 못하고 내쫓길 위기에 처한 손흥민은 굳은 표정으로 매니저를 바라봤다. 저도 제가 유명인이라서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제가 해외에서 선수 생활하다 보니 차량 보험 관련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기고 싶어서요. 추가 보장 상품을 문의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무시하시는 거죠? 매니저는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추가 보장? 아, 그 좁쌀 같은 조건에 집착하는 건가? 내가 보기엔 불필요해 보이는데? 당신같이 돈 잘 버는 축구 선수는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보험에 집착해? 우리 규정엔 없는 옵션을 달라고 뗐으니 당연히 귀찮고 골치 아픈 고객이겠지. 귀찮다니요? 규정에 없으면 협의해서 조정할 수도 있지 않나요? 전체가 필요한 걸 솔직히 말했을 뿐이에요. 하하하. 규정이라는 말의 뜻도 몰라? 아, 그러고 보니 축구만 하는 사람이면 모를 수도 있지. 우리 쪽에서 정해둔 운영 방침이 있으니 쓸데없는 요구는 묵살하는 게 정상이라고.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분노가 치밀었다. 누군가 소공어렸다. 저 매니저 분명 권한이 있다고 해도 좀 너무하는 거 아냐? 그런 식으로 대하면 일반인도 기분 나쁠 텐데 손흥민이든 누구든 간에 저건 예의가 아니지. 한쪽에서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는 소리도 들렸다. 조심하세요. 저거 널리 퍼지면 회사 이미지 큰 타격 입을 텐데. 옆에 있던 직원 중 한 명이 난처한 표정을 하고 매니저에게 다가갔다. 매니저님,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문제되면 곤란하지 않나요? 저분 축구 스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일부러 보장 못 해줄 이유도 없잖아요. 듣자 하니 해외 체류가 길었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국내에서 차를 운전해야 한다고 하시던데 매니저는 얼굴을 붉히며 낄낄 웃었다.
그럼 보험회사가 하지도 않는 걸 우리가 마음대로 해주라고? 그건 불가능이야. 회사 방침에 없으면 끝이야. 쓸데없이 예외 조항 만들다가는 다른 손님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 안 해봤어. 근데 다른 사람들도 임시 해외 체류했던 고객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할인을 적용해 주거나 특별 보장을 추가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음. 저희 내부 지침에도 협의 조항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인턴 주제에 어디서 들은 얘긴지 모르겠지만 넌 내 말에 토달지 마. 지금 당장 저 사람을 끌어내라고. 그렇게 짧은 실랑이가 오가던 중 유리창 너머로 셔츠 차림의 남자 두세 명이 쟁얼음으로 들어왔다. 일행 중 한 명이 K라이프 렌탈이라고 적힌 명찰을 달고 있었는데 다짜고짜 밝은 목소리로 손흥민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 선수 맞으시죠? 안 그래도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는데 혹시 여기서 곤란을 겪고 계신 건가요? 아, 네. 그렇습 제가 해외 체류가 길어서 보험에 대한 특별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매장에선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K라이프 렌탈에는 해외 파견 직장인이나 선수, 예술인분들을 위한 전문 보장 플랜이 존재해요. 그 간격 기간을 메워주는 추가 보험이랑 운전자 보증 범위가 넓은 플랜도 운영 중이죠. 혹시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쪽에 문의 주세요. 매니저는 그 말을 듣고는 화를 내며 호통을 쳤다. 어디서 감히 우리 매장 앞에서 경쟁사 홍보를 하는 거야. 당장 나가. K라이프 렌탈의 권 대리임니 공식적으로 영업을 하러 들어온 건 아니고 우연히 손흥민 선수를 뵈어서 인사드린 것뿐입니. 지금 상황을 보니 굳이 여기서 불편함을 겪지 마시고 더 나은 플랜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주변인들이 작은 환호를 내지르며 맞장구 쳤다. 와, 진짜 경쟁사에서 이런 스페셜라이즈드 플랜이 있다는 건가? 손흥민 선수가 그거 가입하면 되겠네. 억지로 여기서 당할 필요 없잖아. 그러게 괜히 구박당할 이유 없잖아. 매니저는 이를 갈며 주변을 노려보았다. 이딴 식으로 회사 방침을 어기고 아무나 받아줄 것 같으면 여기가 왜 프리미엄인가? 또 저런 경쟁사는 결국 손해본다고. 경쟁사 대리인 권 씨는 싱긋 웃으며 별로 개의치 않는 듯 답했다. 고객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것도 프리미엄 서비스 아닐까요? 어찌됐든 선수님, 저희 쪽 명함 드릴 테니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뭐가 저렇게 고압적인 거지? 저 매니저, 회사 이미지를 망치고 있네. 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몇몇은 휴대폰을 들고 영상을 찍으며 이거 인터넷에 올려야 하는 거 아니야? 손흥민 선수가 이런 대우받는 거 세상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라며 분개했다. 손흥민은 곤란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매니저에게 다시 물었다. 정말로 방법이 전혀 없나요? 제가 여기서 차를 꼭 빌려야 하는 사정이 있어서 일정상 다른 곳까지 이동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매니저는 코를 골며 비웃었다. 저 유명 축구 스타가 무슨 이유로 그게 힘들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스타 마케팅도 안 통하는 이곳에서 억지 부리지 말고 그냥 경쟁사 가서 가입하세요. 우린 안 받아. 그 직설적인 말투에 직원 한 명이 충격을 받은 듯 헛기침을 했다. 손흥민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가 축구 선수라서 봐달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저는 해외 체류 때문이라도 일반인보다 더 복잡한 보험 처리가 필요해서 문의드린 거고요. 제가 무슨 폐를 끼쳤다고 이렇게 내쫓으세요. 네가 폐를 끼쳤다고 규정 외에 뭘 더 달라고 하면 그게 폐야. 고객이 많고 시간도 한정적인데 특별 케이스 일일이 맞춰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그리고 이 매장에는 당장 처리할 VIP 고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매니저님, 오늘 예약표 보니까 지금 이분 말고는 큰 예약 없던데. 뒤에서 한 신입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닥쳐. 예약이 없다고 해서 규정이 바뀌진 않아. 그때 대기실에서 다른 목소리가 크게 터져 나왔다.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특별 대접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맞아요. 추가 보장. 요청이 뭐 그렇게 문제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까지 줘야 합니까? 이거 영상 찍혔으니 곧 퍼질 거예요. 요즘 SNS랑 커뮤니티가 얼마나 빠른데. 매니저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뭐 내 알 바 아니야. 몰래 찍어서 퍼뜨려봐.
우린 규정을 준수했을 뿐이야. 어떤 공식적 대응이든 할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는 끝까지 자신이 옳다는 듯 굴었다. 점점 흥분이 고조되자 보안요원 2명이 손흥민 쪽으로 다가서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도 윗선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네요. 아님니 두 분이 뭘 잘못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나갈게요. 손 선수님, 그렇게 물러나면 안 돼요. 이건 부당한 처우잖아요. 누군가 관중석처럼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서 나섰다. 저희가 카메라 돌리고 있고 증거도 다 있으니 끝까지 책임 물어봐야 해요. 그러나 손흥민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저로 인해 다른 분들이 더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 이젠 괜찮습. 그냥 돌아가서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매니저가 다시 비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그렇게 나가야지. 다들 멋대로 모여서 떠들더니 결국 핵심은 규정이니까 자, 다 해산하세요. 손흥민이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매장 간판과 같은 로고가 박힌 배지를 달고 있었고 이내 매니저를 향해 얼굴을 굳혔다. 박 매니저, 도대체 여기서 무슨 난립니까? 저는 본사 임원회에 끝내고 바로 달려왔어요. 지금 인터넷 실시간으로 영상이 올라와서 본사까지 연락이 빗발치고 있다고요. 부장님, 이건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저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시는 겁니까, 손님께? 저 사람이라뇨?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빛낸 손흥민 선수에게 이런 식으로 대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규정 바깥 요구를 했으니까 당연히 고객을 내쫓는 게 규정입니까? 본사 방침엔 고객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협의 조항이 적시되어 있잖아요. 특히 해외 체류 이력이 있는 고객이 추가 보장 요청할 시 심사 거쳐서 승인 가능하다고. 매니저는 적잖이 당황했다. 부장님, 그건 지극히 예외라고 해도 다 이유 있는 케이스를 위한 장치입니. 그런데 여기 손님께 모욕적인 언행을 한 데다 영업장 내 질서를 어지럽혔고 보안까지 동원해서 내쫓으려 했다니 지금 본사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 중이라고요. 그 사이에 있던 사람들, 특히나 손흥민의 팬들을 자처하는 이들, 이 고개를 끄덕이며 외쳤다. 본사에도 이미 연락 많이 갔나 봐요. 이게 바로 힘을 합친 효과지. 손 선수님, 이제라도 상황이 바뀔 수 있겠어요. 매니저는 땀을 흘리며 부장에게 애써 변명했다. 저도 회사의 이익과 명예를 생각한 것이지 결코 아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처지가 아닌 것 같네요. 일단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하니 박 매니저는 잠시 뒤로 빠지세요.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습. 지금은 제가 직접 고객과 대화할 겁니다. 매장 안 분위기가 한층 더 긴장감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구석구석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속삭이는 소리가 퍼졌다. 인사위원회래? 정말 큰 문제로 번졌구나. 매니저, 끝났네. 그 부장은 손흥민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손흥민 선수님,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 저희가 미리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했는데 어떤 점을 원하시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즉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리 대단한 걸 바란 건 아니에요. 제가 해외에서 생활하다 보니 일반 국내 운전자들이 가입하는 기본 보험만으론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이용하고자 추가 보장을 요청드린 건데 매니저님께선 규정상 불가능하다며 그 과정에서 모욕적인 말을 너무 서슴없이 하셔서 당황했습니다. 부장은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다. 정말 죄송합니. 지금 즉시 그 추가 보장 상품 검토에 들어가겠습. 사실 저희 내부에는 글로벌 파견이나 장기 해외 거주자 등이 귀국 시 이용할 수 있는 특별 옵션이 있어요. 다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가 안 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저로선 그렇게만 처리해 주신다면 굳이 문제 삼을 생각은 없습. 다만 오늘 받았던 무례한 대우가 정말 유감이에요. 당연합니. 제가 대신 깊이 사과드립니. 우리 직원들도 모두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즈음 구경하던 사람 중 몇몇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대응이군. 손 선수도 마음 상했겠지만 그래도 잘 해결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쟁사 측 권 대리가 다시 한번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손 선수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희 쪽 상품도 살펴보시고 비교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스포츠 계약 전문 변호사분과 협업 중인데 더 확실한 보장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손흥민은 예의 바르게 답했다. 감사합니다. 사실 체류 기간이 짧아서 여기저기 알아보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직접 오셔서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되네요. 혹시 모르니 명함 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부장은 잠시 민망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희도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 오늘 일로 저희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매니저는 그 사이 뒤쪽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차에 서 있었다. 본사부장의 질타를 받은 뒤로는 분노의 참모습 대신 초조함과 수치심이 엿보였다. 박 매니저, 이리 와서 손 선수님께 사과하십시오. 손 선수님 죄송했습. 제가 매장 방침과 규정만을 고집하다 보니 제 말투가 너무 거칠고 신뢰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말씀하시는 태도에서 무시가 너무 느껴졌어요. 사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라고 대접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상적인 요구를 했을 뿐인데 정말 반성 중입니. 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오만한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배우겠습니다. 순간 대기실 곳곳에서 한숨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와, 저 매니저 평소에도 저랬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렇게 안 했는데 원래 저랬을 거야. 힘 있는 사람 앞에만 고개 숙이고 힘없다고 생각되는 손님들에게는 무례하게 군다고들 소문나 있잖아. 그러게 오늘 손 선수에게까지 그런 식으로 대하려다가 딱 걸린 거지. 본사부장은 엄중하게 매니저에게 경고를 내렸다. 우리 회사는 고객 만족을 중시합니. 박 매니저는 인사 조치와 함께 재교육을 받고 향후 태도 개선을 증명해야만 다시 현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던 목격자들이 넌지시 말했다. 이번 일로 저 매장도 바뀌겠네. 손 선수가 괜히 희생양이 된 건 아닌가 싶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녹화도 하고 본사까지 알려지면서 문제의 핵심이 드러났으니 앞으로는 개선되겠지. 한편 손흥민은 한 발 뒤로 물러나며 부장과 매장 직원들 앞에서 차분히 말을 이었다. 저도 사람이라 이런 일을 겪으면 상처가 큽니. 그러나 여러분이 제 사정을 이해하고 도와주신다면 저 역시 감사한 마음으로 이용할 의향이 있습다만 오늘 같은 무례는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네요. 네, 충분히 공감합니.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손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일 오전까지 추가 보장 검토 결과와 수정된 견적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매니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로 한마디 덧붙였다. 손 선수님, 정말 죄송합니. 저도 축구 팬이지만 그동안의 제 태도가 무의미한 우월감에서 비롯된 것 같습. 직책과 권한이 조금 있다고 스스로 대단하다고 착각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손흥민은 한숨을 쉬다 고개를 끄덕이며 간단히 대답했다. 알겠습. 사람은 실수할 수 있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영상을 찍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끝난 건가요? 결론 난 거네요. 라며 약간의 안도감과 박수를 보냈다. 본사부장은 사람들을 향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여러분께도 죄송합니. 저희 회사 직원의 무례함으로 심려를 끼쳐드렸네요. 곧 공식 입장을 내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매장 안공기는 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극도로 차가웠던 분위기 대신 사과와 반성의 기류가 감돌았다. 거친 언성이 사그라들고 대화를 통한 해결이 이루어지자 자연스럽게 환기가 된 듯했다. 조금 뒤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손 선수님 원하신다면 지금 제가 직접 안내를 해서 서류를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 마음이 풀리시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조금은 쉬고 싶네요. 오늘 조금 지쳤거든요. 저 대신 내일 새로 합의된 내용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장이 대신 말했다. 물론입니. 제가 직접 정리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빼앗아 죄송해요. 다른 고객들도 계신데 괜히 소란이 있었네요. 손흥민이 주변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자 구경하던 이들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선수님이 뭘 잘못했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더 죄송하죠. 제대로 말리지도 못하고 녹화만 하다가 그래도 결국 진실이 밝혀졌으니 다행입니다.
읽고 한 목격자가 나서서 말했다. 오늘 일을 계기로 고객 응대 방식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직원들 재교육뿐 아니라 시스템 전반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같은 피해를 안 입을 테니까. 부장이 힘있게 대답했다. 네, 맞습. 내부 방침을 다시 점검하고 매니저급 이상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의 태도를 재정비하겠습.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공지하겠습니다. 그제야 손흥민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번 사건을 통해 깨달은 점이 있습. 유명인이든 아니든 상호 존중이 기본이라는 거 말이죠. 함께 노력하면 더 나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주변의 사람들도 이에 호응했다. 맞아요. 상호 존중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서로 배려하는 게 서비스의 핵심 아닐까요? 매장 한쪽에서 다른 직원들이 바삐 움직이며 네, 저희도 바로 공지 내리겠습니다. 속히 교육 일정 잡아서 보고 드리죠. 라고 다짐했다. 모두가 본사부장의 진두지휘 아래 분주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모습이었다. 그 와중에 경쟁사 권 대리는 여전히 옆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다가 재차 손흥민에게 명함을 건넸다. 선수님, 정말 불편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 저희 회사도 확실한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손흥민은 웃으며 명함을 받아들었다. 네, 감사합니. 혹시 이번 일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대화를 듣고 피식 웃었다. 결국 경쟁사까지 가세해서 이 매장이 정신 차리게 됐네. 소비자는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어느 정도 자초지종이 마무리되자 본사부장이 한 번 더 고개 숙여 말했다. 손 선수님, 그리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 저희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책임지겠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고맙습. 오늘 불쾌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앞으로 많은 분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맞아요. 잘 해결되어 다행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과정을 지켜봤으니 실제로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거예요. 라는 말들을 주고받았다. 매니저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정말 죄송합니. 앞으로는 사람 대하는 법부터 다시 배우겠습. 제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라고 말했는데 이번엔 그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손흥민은 한 걸음 다가가서 조용히 대꾸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 실수를 계속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앞으로 새로운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매니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로 회사 측은 즉석에서 임직원 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고객 맞춤형 보험 조항을 신설하고 장기 해외 체류 고객이나 특별 사정이 있는 분들에게는 심사 후 추가 보장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직원들에 대한 사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불만 접수 창구를 강화해 즉시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공표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환호했다. 와, 이렇게 바로 조치를 취하다니. 그래도 대처는 빠르네요. 역시 손 선수가 이슈가 되니 회사도 긴장하나 봐요. 유명인 효과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한테도 긍정적으로 적용될 정책이라니 잘 된 것 같아요. 손흥민은 주변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겸손한 태도로 말했다. 제가 축구 선수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식으로 주목받는 게 솔직히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러나 이번 일로 많은 분들이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시스템이 개선된다면 저도 뿌듯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공감했다. 그렇죠. 불합리한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계기로 함께 바꿔나가면 되죠. 그렇게 매장 안 분위기가 한결 밝아지자 부장이 굳었던 얼굴을 풀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오늘 이 일을 통해 저희도 큰 교훈을 얻었습. 손 선수님뿐 아니라 모든 고객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서비스를 해야겠지요. 불편을 드려 다시금 죄송합니다. 이에 손흥민은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 역시 사람이기에 매번 완벽하진 않습. 그러나 서로 존중하고 대화하려 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요. 오늘은 힘들었지만 다 같이 노력해보죠.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목격자가 SNS 라이브 방송을 종료하며 썼다. 네, 시청해주신 분들
이제 마무리됨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이런 부당 대우를 겪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문제 제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에피소드를 기대해 달라는 말 대신 모두 일상에서 좀 더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자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도 거들었다. 맞아요. 이런 일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개선을 요구해야 해요. 마침내 손흥민이 자리를 뜨려 하자 일부 팬들은 사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손 선수님, 정말 죄송하지만 사인 한 장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현장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 축구 좋아해서 매번 경기를 챙겨봤거든요. 손흥민은 바쁘고 지친 기색이었지만 미소 지으며 펜을 들어 사인을 해주었다. 감사합니. 그리고 오늘 일 지켜봐 주셔서 또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매장을 나서려는 순간 매니저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몸을 숙여 사과했다. 손 선수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제가 많이 배웠습. 다른 고객분들께도 이렇게 잘못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간단히 응수했다. 오늘 일이 헛되지 않길 바랍니. 저도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롭게 변한 모습 보여주세요. 매장 밖으로 나오자 바깥 공기가 훨씬 맑고 시원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흩어지며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다. 역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 회사도 어쩔 수 없구나. 손흥민 선수라서 가능했던 건가? 일반인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수도 있지. 맞아요. 그래서 다 같이 소리를 내야 해요. 혼자선 힘든 문제라도 같이 제기하면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때 경쟁사 권 대리가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오늘 많이 힘드셨죠? 꼭 저희와 계약하라는 건 아니지만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알려드릴게요. 이런 추가 보장 문제는 워낙 복잡해서 전문가 상담도 필수라. 손흥민은 피곤함이 묻어난 표정이었지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알겠습. 지금은 머리가 좀 복잡하지만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들이 마지막으로 작은 함성과 함께 응원의 말을 건넸다. 파이팅 손흥민, 언제나 당신을 지지해요. 다음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세. 그리고 오늘 힘들었겠지만 잘 이겨내셨으니 꼭 보상받으시길. 손흥민은 고개를 돌려 밝은 표정으로 화답했다. 감사합니. 저도 더 열심히 해서 경기장 밖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 매장 안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본사부장은 서류를 직접 정리하며 직원들에게 지침을 재차 설명했고 매니저는 한 구석에서 깊게 반성하는 분위기였다. 회사 측은 바로 공지사항을 업데이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매장 유리문 뒤편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는 장기 해외 체류 고객 특화 상품 출시 예고라는 안내가 눈에 띄게 띄워졌다. 과거에는 없던 안내문이었다. 또 다른 작은 글 위에는 고객 의견 환영, 함께 만들어가는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문구도 있었다.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이 자연스레 흩어지고 사건은 마무리되어 갔다. 누구랄 것 없이 모두가 한층 성숙해진 표정이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SNS 라이브를 진행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대고 말하고 있었다. 결국 큰 갈등이었지만 희망이 보이죠? 회사가 제도를 바꾸겠다고 약속했고 손흥민 선수도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했어요. 여러분도 일상에서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목소리를 내면 변화가 있을 거라. 미습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곁에서 누군가가 장난스럽게 소리쳤다. 그리고 이어지는 스토리도 놓치지 마세요.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궁금하시다면 꼭 따라오세요. 하하, 그렇죠. 그럼 다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그렇게 방송이 종료되고 모든 소동은 차차 잦아들었다. 다음 날 매장 측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편성한 국외 체류자 맞춤 플랜 출시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까지 알렸다. 고객 불편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추가 보장 신청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겠습.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당 매니저를 포함한 관리직 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손흥민 역시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마음을 전했다. 처음엔 매우 당혹스러웠지만
결국 서로 대화로 해결할 수 있었고 시스템마저 개선될 수 있었던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만 조금의 사생활도 보장받고 싶으니 너무 과도한 관심은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더 성숙한 사회 분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후 해당 영상이 퍼지면서 곳곳에서 비슷한 사례를 당한 사람들의 후기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나도 과거에 보험 옵션 때문에 곤란을 겪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 회사 측에 건의하니 빠르게 조치해 주겠다라고 한다. 등등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자 사람들이 공감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시간이 지난 어느 저녁 매장 내부는 이전보다 밝고 편안한 분위기로 변해 있었다. 새로 들어온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직원들은 더 친절하고 세심하게 고객을 대하는 모습이었다. 매니저 자리에서 물러난 박 씨는 교육생 신분으로 다시 돌아와 열심히 매뉴얼과 고객 응대법을 학습 중이었다. 괜찮으세요? 어느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많이 반성했고 다시 시작해야죠. 제가 배운 교훈은 간단합니 규정이라는 명목해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객을 존중하는 태도가 우선이죠. 주변에서 이 대화를 듣던 직원들이 미소 지으며 맞장구 쳤다. 저희도 함께 배웁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식의 무례함이 없도록 서로 주의도 주고 개선점 있으면 바로 공유해요. 며칠 후 손흥민이 조용히 매장에 다시 들렀다. 그를 알아본 직원들이 깜짝 놀라며 방했다. 손 선수님, 다시 오셨네요. 네, 일정이 있어서 잠깐만요. 혹시 서류 정리되었나요? 물론이죠. 준비해놓은 계약서랑 추가 보장 플랜 설명서 전부 출력해 두어스 마음에 드실 만한 조건으로 조정했어요. 손흥민은 서류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덕분에 회사가 많이 변했거든요. 기분 좋은 미소와 함께 손흥민은 펜을 들었다. 그럼 저도 이쪽에 사인하겠습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전운행하시고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해서 최종 계약이 성사되었다. 직원들은 환히 웃으며 손흥민을 배웅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후문이 곳곳에서 들려왔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교훈이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켜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상 속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되새기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혹시 떠오르는 경험 있으신가요? 문득 한 SNS 이용자가 올린 글의 마지막 문장이 눈에 띄었다. 혹시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주변에서 누군가 차별을 겪었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습. 다 같이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가 모이면 큰 힘이 되니까요. 그 글 아래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맞아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혼자 싸우기엔 힘들었죠. 다음엔 나도 꼭 목소리를 내볼래요. 혹시나 도움될 일이 생긴다면. 이 영상 공유할게요. 다른 사람들도 보고 용기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렇듯 많은 이들이 함께한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손흥민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사람들 사이에서 꾸준히 회자되었다. 저는 축구 선수이기 전에 보통 사람임니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불편함도 해결될 수 있다고 믿어요. 이런 사소한 교류에서부터 사회가 조금씩 더 나아지는 거니까요. 그 가슴 뭉클한 메시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음 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새로운 사건이나 이야기가 등장하더라도 이제는 모두가 좀 더 깨어 있고 주저하지 않고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느 SNS 라이브 방송의 진행자가 마지막으로 청중에게 전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댓글로 서로 소통해 주세.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꼭 팔로우해 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다음 챕터에서 만나요. 그 말과 함께 화면이 꺼지고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다음 이야기에 대한 기대가 피어올랐다. 나도 구독해야지. 그래, 다음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때도 다 같이 힘을 합치면 되겠지. 결국 이번 사건을 통해 회사도 개선책을 마련했고 손흥민 또한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변화를 향해
한 걸음 내딛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두가 깨달았다. 부당함에 침묵하지 않으면 뜻밖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께서도 혹시 일상 속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거나 목격하게 되신다면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내보시길 권한다. 또 궁금하신 분들은 이어지는 이야기를 위해 채널을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함께 변화의 순간을 만들고 다음 장을 써 내려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니까.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이어질 스토리도 기대해 주세. 그리고 언제나처럼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봅시다.